일단 목요일에도 비가 끝도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울방울 좀 내리다가 확 오다가 방울방울 내리다가 이거 완전히 막 뭘 아니 빵꾸 난저 하늘이 빵꾸 났다고 표현해야 됩니까? 이건 이거 네버 엔딩이에요. 네버 엔딩. 진짜 대단합니다. 뭐 공장은 주문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가구 공장은 계속 잘 돌아가고 있고, 근데 뭐 가구 공장 이거를 해보니까 뭐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돈 버는 거 그런 거는 없어요. 한국에서 그게 처음에 시작한 것도 제가 짓는 집에 주택에 이제 안에 뭐라 해야 됩니까?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, 왜냐하면 싸게 할 수가 있으니까 직접 하면은. 그 다음 품질도 더,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색상이나 그 어떤 디자인, 기능을 이어가지고 할 수 있다.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거고, 그 다음에 물론 뭐 돈도 좀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 맞습니다. 다만 이제 한국처럼 주문이 좀 많이, 규모가 조금 있다가 주문이 막 물밀듯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. 여기도 이건 뭐든지 차분하게 알아보면은 이거 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굳이 여기 산중턱에 있는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주문을 할 필요도 없고, 약간 비용 더 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업력이 오래된 곳도 많아요. 예.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새로 나온 신형 기계를 이용해가 자동화, 반자동화 해가지고 그렇게 제품 만드는 곳하고, 옛날처럼 오리지널로 그 끄트머리, 합판 끄트머리를 나무로 감싸든지 도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. 물론 재래식은 별로 이제 수요가 없습니다. 재래식으로 하기엔 좀 어려워요. 예.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다른 거 없고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광고 쪽에 전담하는 직원만 3명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워낙 노출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약간의 기회를 지금 더 갖는 거지. 그냥 한국 어떤 목소리를 할 줄 아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래 오픈했다고 한국인이라고 큰 어드밴티지는 없습니다. 제가 볼 땐 그래요. 만만한 게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벌기는 버는데 내가 일한 만큼 그냥 그 돈을 가져가는 거지, 기업처럼 뭐 인건비 다 이제 지출되고 본인 인건비까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 플러스 또 알파가 나오고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한다고 하면은 여튼간에 그래 쉽지 않다,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. 예. 나머지는 뭐 지금 한 10일 가까이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, 뭐 어제도 올렸지만은 뭐 이 나라 그러니까 경제가 다 멈춰버렸어요. 뭐 세관, 학교 전부 다 문 닫아버리고, 특히 웃기는 건 세관이 왜 문 닫는다는 거예요. 걔들이 뭐 수출하고 수입 통관을 해야 되는데 항구가 일단 마비돼 버리잖아요. 그 상하차가 안 되니까. 지금 태풍 뭐 영향이 어쩌고 해가지고 뉴스를 하는데, 한국에서도 태풍보다는 그냥 적도에 있던 비구름들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바람에 의한, 태풍에 의한 피해가 아니고요. 비가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. 그치지 않고. 비 때문이기 때문에 뭐 출근을 한다든지 이러면 얼마든지 길을 조금 피해서 출근을 할 수 있거든요. 세관이 있는 곳이 물론 되게 좀 부둣가라서 침수된 게 많은데, 그러니까 이 나라가 후진국이라는 이유 자체가, 뭐 학교는 애들 때문에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여기 이 나라는 그 통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게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게 맞고요. 근데 뭐 선생들은 뭐 하려고 싶습니까? 선생들은 갈 수 있으면 학교 출근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죠. 그 다음에
공무원들 똑같습니다. 공무원들 출근할 수 있는 사람 출근해야겠죠. 근데 그냥 막 일단 공무원이고 뭐고 무조건 다 놀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이 나라가 아주 단순하게만 딱 그 행동을 하거든요. 거기에 따른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 부분에서 짊어지게 되는데, 그 대부분 여기 하는 여기 차단이듯이 저기 여기서 사업이나 개인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 운영을 하면서 이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, 일단 샷다 내놔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? 참. 그러니까 그런 이 리스크라든지 손해보는 부분이 그냥 또 물가에 반영이 돼버려요. 그래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 버리고, 예? 다시 재개를 하면서, 그러니까 재개하기 전에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도 조정을 하려고 하고, 가급적이면은 사람 안 쓰려고 하고, 분위기가 그래 가는 거죠. 예. 임금도 안 올려주려고 하고, 악순환인 거야, 악순환. 작년에도 이랬는데, 최장 그전에도 한 번씩 큰 비 오는 거는 똑같았고요. 개선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가다 보면서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한 게, 수신제가 치국평천하? 그게 아니지. 치수.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. 치수입니다, 치수. 물을 다스리냐, 못 다스리냐. 이 나라는 이제 물을 못 다스려요. 물이 많은 나라인데, 물 다스리는 일을 먼저 하면서 도로를 만들고 이래야 하는데, 도로 만들어 놓고 물 다스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여튼, 그렇고, 불만사항은 이렇고, 어제 비가 좀 오는데 손님 꼭 배달해달라고 배달을 조심조심해 가라 했는데, 오다가 여기 다 와가지고 요 근처에 산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조금 꺼진 데들이 있거든요. 거기 이제 건너다가 이제 차가 물에 담겨갖고 그 바로 근처에요. 그래가지고 맨날 이 친구들도 다니는 길인데, 그래가지고 거기 지나가면서 뭐 제대로 못 지나갔는지 차가 그래 멈춰가지고 오늘 아침에 끌고 왔습니다. 뭐가 좀 자신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, 아마 연료 이쪽에 어디가 젖은 것 같아요. 젖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, 자신이 없으면 저는 하지 말아 하거든요. 안전하지 않으면 하지 말고, 그러니까 위험하게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. 저는 빨리 할 필요도 없고, 그래서 한국 분들 뭐 일 주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,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서두르기만 하지 정확하게 안에 내용을 전달해가지고 제대로 깨끗하게 끝낼 수 있게 그렇게 안 해줘요. 한국 분들은 그냥 마음만 앞서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런 말로 다 하거든요. 이렇게 뭐 만들고 하는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림과 숫자로. 그래 해보면은, 받아보면은 항상 이러니까 비용도 더 들고,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, 이 나라에 대해서. 그 다음에는 일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서 본인이 너무 개입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. 그게 이제 안 믿어왔으니까 그런 건데,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. 여튼 저는 그렇게 뭐 빨리 하라, 요즘 완전히 저는 바뀌어가지고 빨리 하라는 것도 싫고,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위험하게 서둘러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. 하면은 하다 사고 나면 본인 손해고 가족들한테도 피해를 끼치니까, 일을 하는데 좀 복잡하다, 좀 위험한 게 있다 이러면 저는 저한테 오라고 해요. 와서 이야기를 하고 방법을 생각한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. 왜냐면 이 사람들이 머리가 뭐 그래 똑똑치가 않아요, 일단. 그래가지고 뭘 하면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막 딱 먼저 떠오르는 생각대로 합니다.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버린 거죠. 그러니까 뭘 해도 문제가 잘 생기고 사고가 잘 생겨요. 뭐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은 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안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맨날 페널티를 그러니까
뭐라 해야 되면 심할서를 쓰게끔 만들고 참 그런 현실이 참 좀 뭐라 해야 되면 답답하죠. 네,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만약에 그걸 재촉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환장을 하는 겁니다. 참 그런 게 이래 조금 규모가 커지다 보면 점점 어려워져요. 규모 작을 때는 그래도 사람 부리는 사람이 작으니까 통제가 좀 쉬운데 많아지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. 한국은 근데 웃기는 게 선진국이지만 사고 많이 나잖아요. 많이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세 명이 해야 될 일을 두 명이 하고, 예. 그 다음에 이틀 해야 될 일을 하루에 꼭 하거든요. 이번에 저는 어제 법원 판결 보고 제가 참 박수를 쳤는데 그 배터리 그 사고로 24명 사람 죽은 거기에 대해서 징역 20년 그 대표한테 내렸더라고요.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게 그 단순하게 노무자 과실이라든지 그게 우연히 발생했다 아니면은 예측이 안 되는 돌발적인 상황이었다 하면 저는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. 아무리 오너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잘못됐다 생각하고, 근데 그 공장 같은 경우에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.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 안 나게 방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잖아요. 그러면 그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. 뭐 저도 그 사업체 운영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오면 저도 벌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. 다만 이제 근로자들이 안전장구 착용도 안 하고 시킨 대로 안 하고 지시 불이행 사항을 위반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임의로 행동했는데도 업주한테 다 책임지라면은 그건 전 진짜 결사도 안 됩니다. 왜냐면 그 사람들도 책임져야죠. 그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지 공평하고 교통사고 하듯이 과실 비율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이 사람들이, 한국 사람들 너무 빠르고 얕기 때문에 지켜요. 꼭 그러니까 과실 비율이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야지 이 사회는 더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비 많이 오네. 여튼 이 필리핀 할 때 사업이나 장사할 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. 만만하게 보지 말고 키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. 될 것 같은데 믿었는데 잘 안 돼요. 믿으면 안 되고 그냥 업무를 주고 그 업무 안에만 제한적인 신뢰만 주면 되는 겁니다. 제한적인 단계별로. 그냥 포괄적으로 믿고 뭘 하면은 어떤 상황부터 꼬이기 시작하면은 참 많이 어려지거든요. 여튼 비가 또 쌀이 내리네요. 아까 그 이야기 들죠. 지금 계속 이 반복이요. 조금씩 찔찔하다가 우두두두 하다가 막 그러니까 진짜 짜증나네요. 토요일까지는 토요일 새벽부터 지금 괜찮아진다고 보니까 괜찮아지겠더라고요. 비구름 움직이는 윈디 앱을 보니까 잘 버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? 전부 다 지금 마닐라 전체가 지금 일주일 이상 사업이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 다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. 네. 다행히 우리는 저번 주에 이야기 해 놓은 걸 이번 주에 그래도 조금 배달도 하고 이랬던지 일을 하고 있어 갖고 되긴 되는데 올해 자꾸 이런 식이 되면 진짜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아요. 네. 나중에 또 올리겠습니다.